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었는데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엎드려 절박기네요. 이제 교재 보시는데 기본서에서 66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여기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해 드릴게요. 위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1페이지에서 왼쪽에서 복습 적어졌죠.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하는데 납세 의무 성립. 성립이란 말은 납부할 의무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험에서는 시작으로 나오지 않고 성립 이렇게 나오는데 성립 나오면은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입니다. 일반적 경우로서 배웠었는데 취득세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 면허세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가 수시 부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서 확장. 확장이라는 말은 세금액 산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확정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시험지에서는 세금액 산정이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확정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는자 앞에 확정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확정 단어가 있으면 그 확정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확정에 대한 내용의 방법은 신고, 결정 두 방법 중에 하나가 합니다.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해주고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결정의 뜻이죠. 여기서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옆에 있는 표가 암기하게 돼요. 표 볼 때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 단계 세금이니까 신고. 그리고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단계 관련된 세금이니까 신고. 재산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 사항을 줍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나왔으면 그때는 신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다면 그때는 원칙적 내용으로서 결정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납부기간, 신고기간 기억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과 신고기간은 각각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소득세,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외 세금으로서 신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부과 징수 방법. 부과란 말은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가 바로 부과.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이 징수. 합치니까 부과 징수 방법의 뜻은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부과 징수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 납부. 신고 납부는 글자 그대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신고 납부로서 뜻은 시험에서 안 나올 거니까 그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신고 납부를 택하는 세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를 택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로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를 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보통징수, 보통징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으로서 징수하는 방법이 보통 징수인데 이 뜻에 대한 내용이 시험으로서 나온다면 글자가 이게 있어야 돼요. 고지서, 발급. 이 말이 있으면 보통 징수 뜻이다 라는 이로써 아시면 될 것이고 이를 택하는 세금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보유. 지방세, 보유 세금이니까 재산세. 또 보유란 말은 결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방세 결정인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위로서 문제 있죠.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33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1번에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 확정은 은자표 뭡니까? 확정.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자, 이 문제에 대한 내용, 확정에 관한 내용의 문제로서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외 세금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뒤에가 어떤 글자가 꼭 있어야 될까요? 신고. 신고 글자 있어야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국어 공부 잘하신 분은 신고 글자가 없다 그래요. 국어 공부를 못하신 분은 신고 글자가 있다 그럽니다. 신고하지 않고 했죠. 그러니까 국어 공부 못하신 분은 있다 그러고 잘하신 분은 없다가 있죠. 없죠. 없고 뒤에 뭐 나옵니까? 결정. 틀렸죠. 결정이 아니라 신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런 이로써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 대한 내용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볼 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는자 앞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죠.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함으로써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이로서 끝말은요. 신고. 뒤로 보니까 신고 나오죠.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숫자 기억하세요. 숫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라는 내용으로서 3번에 대한 맞는 문장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칙적으로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여기서 먼저 문제 키를 잡아야죠. 문제 키에 대한 이유로서 결정, 그리고 뒤에서 확정되는 국세. 이 말은 결정이란 단어와 국세라는 단어를 둘 다 갖춘 것을 골라라. 이 내용의 문제였어요. 거기에서 볼 때 기억,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 지방세이면서 신고. 답 아니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종합부동산세, 국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 원칙적으로 결정. 그러면 답 되겠죠. 답은 니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결정. 답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 소득세가 국세니까 종합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입니다. 국세이면서 신고. 답 아니죠. 그런 예로서 여기 4번에 대한 내용이 답은 니은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드렸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기본서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기본서에서 66페이지 보시면 제1장 취득세 나오죠. 취득세 각기 세금마다로 갑니다. 각 세금마다에 대한 이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취득세를 먼저 보는데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법률적 근거는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가 법률적 근거입니다. 그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하도 여러분들이 세법을 어렵다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머리 영리하게 세자 앞에다가 글자 적어줘요. 그 글자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세자 앞이
취득돼 있죠. 취득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취득세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겠다. 이러면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의 뜻이 적어져요. 그 뜻을 갖추었다면 취득세로 징수하겠다. 이렇게 적어지는데 그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게 적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취득이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과세겠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거래로서 과세겠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봅시다.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다. 이랬으면요.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매매니까 대가 주고 재산 증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유상취득. 유상취득도 재산 증가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다시 부동산을 증여받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증여. 증여는 대가 없이 취득하는 거죠. 무상취득. 무상취득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니까 과세다. 라는 의미로서 취득이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그랬으니까 이 말 안에는 구성된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된 내용으로서 건물을 신축하다. 이랬으면요. 건물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그리고 신축이니까 원시취득. 원시취득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취득이니까 과세다. 라는 의미로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원시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본다는 말 들어봤죠? 본다. 본다가 간주. 같은 말로 의제. 취득으로 본다. 라는 의미로서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으므로 인해서 앞에다가 어떤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목적물을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목적물을 정하지 않게 되면 모든 물건이 들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책상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도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과세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 형태를 막기 위해서 앞에다가 목적물을 정해주죠. 그 목적물이 과세 대상물.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 내용으로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을 알려준 내용의 문장이 기본서에서 66페이지에서 나오죠. 기본서 66페이지 보죠. 1가로에서 의 취득세는 열거된 과세 대상물. 여기서 열거된 이란 말은 기록된 과세 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요령 아시겠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건 전번 시간에 배웠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한 지방세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취득세의 부과 징수 방법은요. 방금 복습했던 대로 신고 납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가로에 특징 나옵니다. 이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서 버릴 건 버립시다.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 물세란 말 버리세요. 인세냐 물세냐 구별에 대한 내용은 쌍팔년도에 쓰는 말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글자들이에요. 뭐 어떨까요? 버려야죠. 예전 나 때는 말이야. 이때 쓰는 말이 바로 물세 인세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도 유통과세다, 행위세다 알 필요 없어요. 버리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
사시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 시 과세한다. 이 사시과세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지문을 길게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간결한 글자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간결한 글자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습니다. 사시과세에 대한 내용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 그러니까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로서 여기에 대한 뜻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바로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한 경우도 과세다.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과세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여튼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만 갖췄다면 등기에 등록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다. 이 내용이 바로 사실과세예요. 그리고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역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지금 현재 기본서에서는 그 내용이 적어지지 않았으나 이 위문에다가 적어놨어요. 이 내용이 예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2페이지 보시면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취득세 개요 나오면서 밑에서 1가로 취득 나오죠. 취득의 뜻, 취득이란 재산의 증가력, 재산 증가력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포함한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란 말은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육고루 소유권 등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알 수 있는 건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도 과세되고 소유권 등기도 취득세로서 과세하겠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옆에서 그 밑에 줄에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이다. 이 말은 유상 취득도 과세되고 무상 취득도 과세되고 모든이니까 원시 취득도 간주 취득도 과세된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 보시면 사실과세다. 사실과세라는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에 대한 의미로서 포인트는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 포인트의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등기된 것은 당연히 과세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등기된 것은 당연히 과세니까 시험에서는 이건 나오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미등기.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그리고 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서 신축한 경우. 무허가 신축.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다. 이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무허가에 대한 내용과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국가가, 지자체가 어떻게 알고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이해적 내용으로서 설명되는데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금방 밝혀냅니다. 어떻게 밝혀내냐면 항공 촬영합니다. 항공 촬영하게 되면 항공 사진에서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서는 그 건물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허가받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때는요.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공 촬영으로서 발견이 됨으로써 무허가에 대한 내용 금방 밝혀내고요.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맨 처음에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은 법률 구조에 의해서 그 내용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미등기도 과세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밝혀낸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정해 보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이랬을 때 B가 토지를 취득하였음으로 인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B가 취득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합시다. 안 했다. 그러면 등기입니까? 미등기입니까? 미등기. 미등기에 대한 얘기죠. 미등기가 됐음으로써 미등기 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시간이 약간 지나가요. 지나가 볼 때 미등기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가. 그럼 이 토지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보유 세금은 재산세 되죠.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세를 택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인 B를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법은 상대편을 이용합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공부하라, 학원 다녀라 라고 의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밝혀냅니까? 상대편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대편 학원에 전화해서 밝혀내죠. 똑같습니다. 세법은 상대편을 이용합니다. 상대편 보죠. 누굽니까? 예의. 예의는 서류에 적어진 자예요. 서류에 적어진 자를 보고 공부 그러죠. 공부나면 서류. 등기부도 공부. 건축물장도 공부. 토지장도 공부. 그러니까 공부란 글자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 서류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에 적어진 자니까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인 A 너가 신고 좀 해줘. 그런 겁니다. 신고에 대한 협력 의무를 주어져요. 자, 여기에서 A가 신고했다면요. 어떨까요? 밝혀지죠. 밝혀짐으로써 너 이 당시에 왜 취득 형태를 갖췄는데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 하면서 매매합니다. 매매한다?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볼 때 A가 B가 등기한지 알고 신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법이 나옵니다. 나온 법으로 써볼 때 복습의 단위로서 재산세의 부과 징수 방법은요. 보통 징수 그랬죠. 보통 징수의 뜻은요. 고지서 발급으로서 징수한다는 것이 보통 징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서류에 적어진 자밖에 지자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류에 적어진 자에게 고의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럼으로써 여기서 고의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A는 이제 여기까지가 법이에요. 법, 다음 얘기. 법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음 얘기로 합시다. 다음 얘기로 가볼 때 고지서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A는 그 고지서 받으면서 황당합니다. 내 소유가 아닌데 왜 나한테 고지서 나와 하면서 황당하면서 지자체에게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 이의 신청하게 되면 여기 어떨까요? 밝혀져요. 이렇게 해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은 사실 과세를 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 볼 때 문제상에서 미등기란 말이 있으면 그날을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전반적 내용으로서 시험이 나오니까 전반적 내용 가지고 연결시켜서 프린트물 2페이지 기본세 없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2페이지 보시면 왼쪽에서 시커먼스 나오죠. 그 시커먼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어줄게요. 예습은 안 읽었으니까 읽어주는데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란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뒤에 밑에 있는 주의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원칙적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록 면허세를 왜 제외했겠는가? 그 내용을 아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등록 면허세를 제외했다. 이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본다겠어요.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입니다. 자, 세자 앞에가 등록. 그러니까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민허세를 징수하겠다. 이런 이유로서 지방세법에서 등록의 뜻이 적어져요. 등록의 뜻은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집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은요,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 너무 길게 외웠어. 너무 길게 외운 것들은 합이 이루어져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게 되는 현상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짧게 기억하시면 돼요. 짧게 말해줄게요. 이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힌 경우다. 그러면 돼요. 잉크는 아시죠? 뭐 속되게 말한다면 먹물. 서류에다가 먹물 묻혔다면 등록 행위를 갖췄음으로써 그 잉크에 대해서 먹물 묻힌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바로 등록의 뜻이었어요. 그럼 간단하게 볼 때 등록이란 말은 잉크를 묻힌 경우다. 그러면 잉크 묻혀진 내용대로 과세하겠다. 서류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하겠다라는 게 바로 등록 면허세예요. 서류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하는 걸 보고 형식 과세다. 또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명의자란 말 들어보셨죠? 명의자란 말 들어보셨죠? 명의자에 대한 내용 서류에 적어진 자를 보고 명의자 그래요.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는 형식 과세다. 서류에 적어진 자에게 과세하니까 명의자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것만 서류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 나머지는 다 사실 과세. 그러면 이제 내용 아시겠죠?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말은 과세. 또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서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른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기본서하고 또 연결시켜보죠. 연결시켜 볼 때 기본서에서 동그라미 4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의 성립. 자, 거기서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성립. 성립은 납부할 의무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납부할 의무가 시작된다. 라는 이유로서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은 취득하는 때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옆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어떤 글자 끼었습니까? 확정. 확정은 세금액 산정이죠. 확정 글자를 있으면 그 글자를 보고 이제 세금이 보유 세금인가 보유 외 세금인가 보시면 돼요. 보니까 취득세는요. 보유 외 세금이죠. 뭘까요? 신고. 신고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6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 취득세는 신고 납부 불이행 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척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죠. 밝혀내서 매매한다.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여기다 내용으로서 가산세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냐면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를 안이불자 써가지고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 말이 있으면 자 보니까 여기서 보세요.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밝혀내가지고 뭡니까? 매매한다. 세금 더 낸다. 라는 의미로서 이제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 들켰다 하면서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징수하니까 끝말은요. 보통 징수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산세 가산 이란 말이 나오려면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되고요. 또다시 보통 징수,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의 원칙은요. 방금 보니까 신고, 납부였죠. 예외적으로서 보통 징수입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한다 했으니까 취득세에서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몇 줄이냐면 이게 속줄이에요. 좀 더 말씀드리면 5줄까지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5줄을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는 요 세 구절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은 전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뭐 기본서하고 같이 연결시켜 준다면 이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면 D페이지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D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보세요. 108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네모 4번 1번에서 부족 세계 추징 다음의 어느 하나 여기서 다음의란 말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말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나오고 2번 나오죠. 1번, 2번 중에서 우리가 알 것은 1번만 아시면 돼요. 1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자, 1번 보니까 어떤 말 나왔어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이 말 나오고 이제 다시 이제 왼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다음에 어느 하나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 또는 부족세에게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뭐 나옵니까? 가산세 합한 거기다가 밑줄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 징수 방법 밑줄 이제 보니까 보통 징수가 예외상이죠. 자, 보통 징수 아니면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있어야 할 말은요.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넉 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다시 이제 앞 페이지 옵시다. 앞 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6번에 대한 내용은 너무 깊습니다. 깊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언제 아니면 시험에 임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납은 없다.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시험 범위 내에 물납 있는 세금은 시험 범위 내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납이란 말은 물건 납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납부의 원칙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예외상으로서 물건 납부도 인정해 주는데 어디에서만 인정? 시험 범위 내에서는 재산세만 인정입니다. 재산세만 인정되니까 취득세는 재산세가 아니니까 물납이 없다. 이게 작년 시험이에요. 작년 시험에서 나왔던 게 이게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있다. 틀렸죠?
또다시 또 나온 것이 작년에서 선다성 나온 것이 양도소득세에서 수용된 경우에서는 물납이 적용된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 딱 하나만 아세요. 그 구절 하나만 아시면 문제는 풀릴 거니까요.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은 재산세만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8번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될 거니까 일단은 놔두고요. 그리고 9번에서 면세점 나오죠. 이 면세점에 대한 내용은 또 뒤에서 설명됩니다. D페이지 봅시다. D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0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5번에서 면세점. 요 면자가 감면할 면, 세자가 세금 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보고 면세점 그럽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면세점의 뜻은 나오지 않아요. 숫자만 나오죠. 숫자 기억하세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로에서 상세하게 적어져요. 상세하게 적어진 내용 먼저 읽어드리면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밑줄. 그의 인접한이니까 그 옆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으로 보아 한 건의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보아람 글자에다가 밑줄. 자, 이 두 개를 몇 개로 보겠다? 하나로. 몇 년이니까? 1년 내이니까. 하나로 봐서 뒤에서 면세점 적용한다. 면세점 적용 밑줄. 거기다 적으세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이제 이 1년 내에 토지를 전후로서 취득하였을 때에 한 건으로 봐서 50만 원 이하였으면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녀서 한 문장으로서 석줄인데 이 석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년 내 이 말 나왔으면 두 개를 한 건으로 보아. 끝말은요. 50만 원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않겠다. 요 세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은 암기가 된 겁니다. 다시 이제 앞 페이지 오죠. 앞 페이지 와볼 때 페이지 67페이지에서 3가로 과세 취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취득 형태만 갖췄다면 취득세는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68페이지 갑니다. 8페이지에서 68페이지에서 이 가로 특징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이란 밑줄. 취득의 뜻인데 그 옆에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 출자 이 글자들은 시험지에가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럼 이 글자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시험지에 맞게 적어진 거 뭐하러 외웁니까? 외울 필요 없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거기다가 밑줄.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이 말은 유상 취득도 과세되고 무상 취득도 과세되고 원시 취득도 간주 취득도 과세다.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 정도 알았으면 동그라미 2번도 금방 알아요. 제가 단어만 찝어주면 여러분들이 끝말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동그라미 2번 밑으로 하나, 둘, 첫 글자 산업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중간 보니까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뭐 나왔습니까? 미등기.
나왔으니까 끝말은 뭘로? 과세. 과세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거기다 밑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믿음기도 과세되는 거니까 취득으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 아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있는 것으로서 신고 납부 배웠죠.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이 배웠으니까 앞으로 그 내용으로 갈게요.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106페이지에서 나오죠. 106페이지에서 나온 내용 전부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복습까지 같이 연결하게 되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시험은 이해가 아니고 암기니까요. 이해일까요? 이해해봤자 문제 못 풀어요. 암기가 돼야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암기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암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 겸 하기 위해서 이제 뒤로 갑니다. 배웠던 내용으로서 뒤로 가죠. 106페이지 보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납세지 나왔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까? 또 안 배웠을까 봐서 거기에 프린트물에다가 적어놨어요. 프린트물 보시면 오른쪽에서 키 해가지고 페이지는 2페이지. 2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납세지. 이 말은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 는자 앞에 납세지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그 납세지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지는데 그 해당 세금이 지방세였으면 뒤에서 꼭 있을 말은 소재지.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 돼요.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뒤에서 국세를 배울 건데 국세였다 한다면 그때는 사람이 주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이로서 비거주자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소재지. 비거주자 이 말이 없으면 국세일 때 납세지는 주소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구별했으면 거기에서 복습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까지 있으니까 문제 풀어드릴게요. 박스에서 1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키를 잡죠. 문제 키를 잡아줘야 문제가 풀릴 거니까요. 맞춤표 앞 보세요. 어떤 글자 보입니까? 납세지 보였죠? 그럼 이게 바로 문제 키였어요.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이제 세금 보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뭡니까? 등록 면허세. 그러면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뭐가 나올까요? 소재지. 뒤로 쭉 가보니까 소재지 나왔죠. 맞고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서 내용을 보니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자 앞에가 등록.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맞죠? 결과적 내용으로서 1번은 맞는 문장 됩니다. 2번 봅시다.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는자 앞에 뭐 있습니까? 납세지. 네,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등록면허세, 지방세.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소재지. 그 밑에 줄 보니까 소재지로 하며 맞죠? 그리고 그 옆에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니까 세자 앞에 있는 글자 따라가면 돼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 적어졌으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맞죠? 제발 이런 문제만 나오길 비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에서 먼저 문제 읽어줄게요.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피 뭐 나옵니까? 납세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거기에서 비거주자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없죠. 없으니까 나와야 될 말은 주소지. 그런데 뒤에서 상가 건물 소재지 틀렸죠. 거주자 주소지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에 대한 이유로서 3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자, 마침표 앞 보니까 납세지 적어졌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 국세죠. 국세였으면 거기에서 사람 찾아요. 비거주자. 비거주자 있죠. 있으니까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소재지. 뒤에 보니까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있죠. 맞는 문장입니다. 4번도 맞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문제를 푸냐면요. 지금 현재 문제 나오는 추세는요. 이런 추세예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추세로서 포괄적 내용의 문제예요. 포괄적 내용의 문제는 각기 선다마다 문제 키 잡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고 화장발에 속아요. 속다 보면 재꼴당합니다. 맨 맞고 살거든. 그러니까 안 맞게 살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문제 키를 잡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서 체킹해 주면은요. 106페이지 보세요. 106페이지에서 납세지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는 밑줄. 그러면서 표 안에가 부동산 나오죠. 부동산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소재지 동그라미.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나온 말은요.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그 내용들 표 다 버리세요. 버리면 좋죠. 안 좋습니까? 버리면 안 좋으면 제가 다시 해줄게요. 밑줄 끄시면 됩니다. 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네모 2번에서 신고 납부 배웠던 거죠.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그러면서 신고 납부의 기간을 주어져요.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이유로서 일반적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에서는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이 106페이지에서부터 뒤에 110페이지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4페이지 설명돼요. 보니까 량이 많죠. 량이 많으니까 량 짧은 걸로 합시다. 긴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잖아요. 짧은 것으로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프린트물에 있어요. 프린트물 보시면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N쪽 보시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적어주고 표 나오죠. 요 표에 대한 내용이 바로 기본서에서 4페이지 물량입니다. 좋죠? 자,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해볼 때
원칙적 내용은 7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그리고 예외상,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예외적 내용으로서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원칙이다. 원칙으로서 7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이제 예외적 내용으로서 상속 단어가 있어요. 취득하는 경우 앞에가 상속 글자가 있으면 이때는 상속세를 따라가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음으로써 취득세에 대한 똑같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되는데 거기서 포인트는 상속 개시일이란 글자는 시험지에가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달의 말일. 거기다가 동그라미. 6개월 내 밑줄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을 고쳐볼게요. 고쳐서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합시다. 그럼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왜 틀린가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내 그랬죠. 그럼 이 상속 개시일이 1월 1일이었다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6개월 내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6월 30일 요 됩니다. 이제 옳은 문장 합시다. 옳은 문장으로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고 했을 때 달의 말일이니까 1월 31일 이 날짜로부터 6개월 내 하였으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30일 됩니다. 어때요? 차이 크게 나오죠? 차이 크게 나오니까 그게 포인트가 어딜까요? 달의 말일. 거기를 포인트로 잡으세요. 출제자가 요 내용 아냐 모르냐에 대한 내용은 그 달의 말일을 숨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재꼴당합니다. 오늘 또 저 맞고 왔나요? 안 맞기 위해서는 그 내용, 이 세법은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일단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증여. 증여에 대한 내용은 증여세를 따라가도록 했어요. 똑같게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그래도 달의 말일이 포인트로부터 3개월 내 밑줄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신고 납부 기한 내에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기 등록에다가 동그라미. 만약에 등록까지 외우기 싫다면 등기만 아시면 돼요. 이 등록 글자는 등기에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 글자니까 시험지에 맞게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외울 필요 없이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은 등기 등록하러 간다. 자, 등기 등록하러 간다. 라고 적으세요. 자, 하러 가는 거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일까요? 아니면 등기 등록 후에 신고 납부할까요? 하러 가죠. 가는 거니까 전까지. 그 내용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가 이렇게 나오죠.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청서 밑줄, 접수 날까지 밑줄 하면서 니꼬루 해가지고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이렇게 적으세요. 등기 등록 하러 가는 거니까 당연히 전까지죠.
그래서 전까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가 없어요. 취득하는 경우 앞에가 이 글자가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 경우로서 원칙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나왔으면 그때는 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이 바로 후발적 사유예요. 후자가 뒷후자, 발자가 일어날 발자,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추가 신고로서 후발적 사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일반적 내용과 같게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위에 보시면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취득한 후에 무거운 세율 적용되죠.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로서 여기도 일반적 내용과 같게 60일 내 신고 납부되고요. 또 비과세 받은 후 부과된 경우, 부과란 말은 과세란 말과 같은 말. 맨 처음에는 비과세인데 후에 과세로 전환돼요. 그때는요, 일반적 내용과 같게 60일 내 신고 납부되는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 가로가 있었을 때 조심하세요. 가로에가 가산세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가산세 제외란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만약에 그 문장에서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면 틀려요. 아까 봐서 들었죠? 자, 여기에서 가산세 가산 이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게 있어야 돼요. 방금 보세요.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지자체가 밝혀내서 매매하잖아요. 그럼 이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거기 문장에서 보죠. 보니까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글자 있어 없어요? 저 한글 공부합니다. 세법은요 한글만 잘하시면 돼. 없죠. 없으니까 가산세 가산이다 제외다 제외. 그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예외에서 보통 징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밑줄 치고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보니까 가산세 밑에 줄에서 연결해 보니까 합한 가산세 합한 밑줄 끝말은요 보통 징수 로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가산세 세부적 내용이에요. 이 가산세의 세부적 내용도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골중자의 중가산세입니다. 이 무골중자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때 나옵니다. 쉽게 나올 때는 나오지 않아요.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기본서에서는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109페이지에서 2번 가산세 나오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110페이지에서 무골중자의 중가산세 나오죠. 앞 페이지에 있는 일반 가산세에 대한 내용 문제가 쉬울 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울 때 나올 때는 무골중자의 중가산세입니다. 이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